자, 별의 진화를 보기 전에 우선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별의 탄생부터 한번 보자. 자, 별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죠?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핵융합 반응으로 자,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자, 요거를 우리는 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또 별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여기도 알아야지. 별이 생성되는 장소야. 생성되는 곳은 자,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곳이에요. 자, 이런 곳이 어디냐면 암흑성운 같은데. 자, 요런 데가 바로 별이 생기는 장소야. 알겠지? 네, 자, 그리고 별이 되기 위한 최소 질량이 있어요. 자, 뭐냐, 거기에 세 번째 봐봐. 이거는 몰라도 돼요. 별이 되기 위한 최소 질량은 태양 질량의 0.08배 이상이에요. 태양 질량의 0.08배 이상. 자, 이렇게 돼야 별이 생긴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별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과정을 한번 보자. 자, 두 번째. 별의 생성 과정을 볼 거예요. 자, 별의 생성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성운의 중력 수축이야. 자, 성운의 중력 수축. 여기에서 이게 중요하죠. 중력 수축이 중요하다.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자, 반지름 감소하지. 네, 작아질 거야. 그 다음에 밀도는 커지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 온도가 올라가요. 자,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자, 중심 온도가 상승해서 이거를 이제 원시별이라고 불러. 원시별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원시별은 역시 중력 수축으로 자, 밀도 증가하고 온도 상승하여 원시별에 도달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자, 중력 수축으로 밀도는 역시 똑같아요.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온도가 상승하여 자, 원시별에 도달한다. 아직은 별이 아니에요. 자, 이 원시별은 아직은 별은 아니야.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별이라고 느낄 수 있냐면은 자, 또다시 중력 수축을 하잖아? 그래서 전 주계열 단계의 별이 돼요. 자,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건 무엇 바로 전이란 뜻이야. 자, 무엇 전, 즉 주계열 전 단계라는 뜻이에요. 자, 주계열 전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 내부 온도가 상승하다가 자,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에너지가 바깥으로 전달되겠지. 네. 그래, 에너지가 자, 대기로 전달이 돼요. 밖으로 대기로 전달되어 표면 온도가 몇 K가 되냐면 온도가 1000K가 되잖아. 자, 이때 가시광선이 이제 방출이 돼요. 가시광이 방출이 돼. 자, 그 전 단계까지는 가시광이 안 나와. 가시광이 안 나오니까 어때? 우리 눈으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주계열 단계가 되면 표면에서 가시광이 발생을 하니까 저거 뭔가 빛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야. 그게
전주계열 단계라고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이지. 탄생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주계열 단계는 중심 온도가 몇 K가 되냐면 중심 온도가 1000만 K. 자, 1000만 K 이상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이 된다. 이게 바로 별의 탄생 과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운이 맨 먼저 있어야겠지. 그리고 성운이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하고 온도가 상승하다 보면 원시별이 되고 원시별에서 중심에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전달돼서 표면 온도가 1000K가 되는 별을 전주계열성 별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중심 온도가 중력 수축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1000만 K 이상이 되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자,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자, 이게 여기에서는 봐봐. 원시별에서,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되게 쉬워.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의 진화라고 해서, 자, 이렇게 H알도가 있어요. 자, 여기 봐봐. 요게 주계열성인데, 봐봐. 자, 여기에 있는 원시별이 있어요. 이 별은 원시별이 어떤 별이냐면 질량이 매우 큰 원시별이야. 그러면 질량이 매우 큰 원시별은 있지 어떻게 진화하냐면 주계열성으로 이렇게 수평하게 진화해요. 수평으로 진화를 하는데 자 진화 속도가 매우 빨라요. 진화 속도가 빠르다. 거기 봐봐. 자 몇 년이 걸리니 질량이 큰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변하는데 10의 4승년이죠. 네, 만 년이면은 주계열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네, 자, 이거는 수평으로 진화야, 수평으로. 요게 중요하겠지? 근데, 자, 여기에 있는 이 원시별이 있어. 이거는 질량이 작은 원시별. 자, 이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수직으로 진화야. 수직으로 진화. 자, 그리고 진화 속도가 매우 느려요. 느리다. 자, 거기 봐봐. 진화 속도가 몇 년까지 써있니? 거기에 보면은. 10의 8승년까지 써있니? 네, 10의 8승년이 얼마냐면 1억 년이에요. 1억 년. 자, 질량이 매우 큰 원시별은 만 년이면은 주계열성이 되는데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1억 년 정도가 걸려야 주계열성이 된다는 뜻이야. 자, 여기에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자, 요 두 개 그래프만 확인할 줄 알면 돼요. 이것도 어려운 거 없다. 잘 봐봐. 자, 여기에 이렇게 두 개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질량 광도 관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질량 반지름 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계열성에서야, 주계열성 별에서는 주계열성 별에서는 있지? 자, 이게 질량이고 이쪽이 광도야. 그런데 여기에 그래프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질량이고 여기가 반지름이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비례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있지. 네. 자,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자, 이대로 읽어야 돼. 주계열성별에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광도가 크고 질량이 큰 별일수록 반지름도 크다 이런 얘기죠. 그걸 그대로 써줄 테니까 봐봐.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 광도가 실제 밝기였어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도 크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잖아. 지금 선생님이 오른쪽에 그림 그려놓은 거에 요게 왼쪽 위에 있는 별이지. 네. 이 별은 광도가 여기 크잖아. 요게 광도거든. 그러면 광도가 크다? 요 왼쪽 위에 있는 별은 어때?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진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주계열성별은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작고 광도도 작고 그래서 진화 속도도 느리고 이렇게 외우면 된다. 자, 그럼 거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됐니? 네. 그래. 그러면 자,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는 예성아인데 이 과정을 잘 봐야 돼. 여기까지 배운 건 뭘 배운 거냐면 자, 성운에서부터 주계열성 별로 진화하는 과정만 배운 거야.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 주계열성 이후에 별의 진화예요. 거기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오잖아. 자,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 이렇게 나와 있지? 네. 그래. 이제 주계열성 별 이후의 진화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거예요. 진화.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에서 자, 첫 번째. 주계열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기서 다시 또 한번 배워보자면 자, 앞에서 HR도상의 주계열성 별들의 특징 한번 다 얘기했어요. 자,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시간을 지내는 것, 거친다. 이게 주계열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별의 종류 중에 제일 많은 별이 주계열성이라 그랬죠. 맞니? 별 중에 제일 많은 게 주계열성이야. 왜? 여기에서 별들이 가장 오래 머문단 말이야. 일생을 지나는 중에. 자, 그랬을 때, 자, 에너지원이 뭐냐? 이거 배워보자. 에너지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무조건 수소행융합 반응이에요. 자, 중심에서 수소행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건 주계열성이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주계열성은 무조건 중심에서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주계열성은 별의 크기를 보면 있지? 별의 반지름이죠. 자, 별의 크기가 반지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자, 왜 주계열성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냐면 이거를 우리는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 자,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 여기서는 팽창하려는 압력과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과 수축하려고 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주계열성은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알겠니? 네. 그리고 세 번째, 별의 주계열성은 별의 질량과 수명이라는 말은 주계열성에 얼마나 머물 것이냐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질량이 큰 별일수록
큰 별일수록 진화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므로 별의 주계열성의 순모는 어떻게 되니? 주계열성. 어? 수명은 어떻게 돼? 작아진다 이래야지. 맞아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계열성에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네, 주계열성의 수명이 짧은 거지. 다른 별이 된다는 뜻이에요. 빠르게. 이해됐어? 네, 이렇게 해서 주계열성의 특징을 배운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를 볼 거예요. 자, 이거 별거 아니야. 잘 봐.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도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배운다. 뭐냐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는 뭘 거치냐면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을 거쳐요. 자,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이 돼요. 백색 외성. 자, 이게 태양이 질량 정도,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야. 자, 그러면 요거 과정을 한번 보자. 자,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봐봐. 자, 중심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완결이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완결이 돼. 자, 완결이 됐다는 얘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자, 중심은 무슨 핵으로 바뀌었니? 헬륨 핵으로 바뀌었어요. 자, 헬륨 핵으로 바뀌는 순간 얘는 주계열성이 아닌 거지. 수소핵 융합이 안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헬륨이 핵으로 바뀌는 순간 더 무거운 원소들이 중심에 있죠. 네,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중심 온도가 올라가거든. 자, 중심 온도가 상승해서 1억 K 이상이 되잖아. 1억 K 이상. 자, 1억 K가 넘어가면은 이제 중심에 뭐가 되냐면 중심에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자,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중심은 무슨 핵으로 바뀌냐면 중심은 탄소나 산소까지 생성이 돼요. 알겠죠? 네, 중심은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지는지 자, 거기 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아마 선생님이 써주게 될 거야. 자, 중심에 탄소, 산소까지 생성이 되는데 이제 중심 에너지가 대기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대기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 그러면 대기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해요. 자, 압력의 증가로 별의 크기가 매우 커져요. 이게 적색 거성이야. 이렇게 적색 거성이 된단 말이야. 알겠니? 네, 자, 이렇게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을 거쳐 백색 외성이 되는 과정은 자, 이렇게 돼요. 중심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바깥 대기층이 자, 폭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폭발하여 우주로 흩어져요. 자, 이 우주로 흩어지는 게 행성상성운이에요, 이게. 자, 요거를 밑에다 쓸까요? 우주로 흩어진다. 이게 행성상성운이고, 자, 마치 반지 모양으로 흩어져요. 반지 모양. 맞니? 자, 그리고 중심은 중력 수축으로 더 작아져요. 자, 자, 어떻게 되냐면 밀도가 매우 커지는 별이 돼. 밀도가 매우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최종 단계의 단면을 보면 자, 이렇게 그려져요. 중심이 자, 탄소나 산소까지만 있고요. 그 다음 층이 헬륨이 있고요. 그 다음 층이 수소가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저것만 보고도 중심에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졌네? 그러면 저 별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마지막 단계를 이룬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지. 됐니? 네. 그게 지금 어디에 그림으로 나와 있냐면 자, 54쪽에 그림으로 하나 나와 있죠. 거기 가운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맞니? 그치? 네. 그래. 그거에 대해서 거기 반지 모양으로 퍼진 게 그게 성운이에요. 그리고 그 행성상 성운 가운데 점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게 백색외성이야.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 그 별은 자, 주계열성에서 자, 초고성이 돼요. 아, 초고성이 아니라 뭐야? 초고성 맞죠? 속색 거성 다음에 자, 초고성이 되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중심은 중성자별 내지는 별 내지는 블랙홀이 돼요. 자, 이게 질량이 매우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이야.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배울 거예요. 자, 주계열성에서 초고성으로 변하는 때는 자, 아까 일어난 사실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 어떻게 되냐면 중심에서 수소핵융합이 완결이 돼요. 융합, 완결. 그리고 중심은 헬륨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중력 수축을 해.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을 해. 자, 그러다 보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 중심에 헬륨핵 융합이 일어나요. 자, 헬륨핵 융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력 수축으로 온도 상승을 해. 자, 그래서 중심에서는 뭐까지 만들어지냐면 이게 중요해요. 중심에서 철 원자핵까지 만들어져요. 원자핵까지 생성.
자, 철원자리까지 생성될 때, 자, 중심의 에너지가 대기층으로 전달이 돼요. 자, 그러면서 대기층에서 있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대기층에서 차례대로 수소 핵융합,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이 연속적으로 또 계속 일어나. 자,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매우 팽창을 해요. 매우 팽창하게 돼요. 크기. 자,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초고성이 돼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뭐가 되냐면 이제 초고성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자, 초고성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블랙홀이나 또는 중성자별이 되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에 철 원자핵이 생성된 후에, 원자핵 생성 후, 자, 중력이 매우 커져요. 매우 커진다. 왜? 철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 그치? 그래서 중심이 철원자핵이 되는 순간 밀도가 매우 커지고 중력이 매우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 대기층이 중력에 의해 끌려 들어가요. 들어가다 중심 핵과 충돌을 해요. 핵과 충돌하여 바깥 대기층이 폭발하는 거야. 자, 이게 초신성 폭발이에요. 자, 이 초신성 폭발 때, 자, 초신성 폭발 때 시 철보다 무거운 원소,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돼,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초신성 폭발 때 생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우주로 흩어진 대기는 또 다른 별 생성 물질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중심은 중력 수축하여 중성자별이나 또는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이 너무 커. 중심의 천원자에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빛까지 흡수해버려요. 중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자, 이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도 자, 진화 마지막 단계 한번 단면을 살펴볼 거야. 자, 진화 마지막 단계 단면. 자, 아까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중심에 C나 O까지 있었죠? 네, 자, 요게 중심의 FE.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자, 그 다음 층에는, 자, 뭐가 있니, 거기에? 자,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56페이지에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S나 SI가 있어요. 그 다음 층으로는 산소, 네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층에 있고
자, 그 바깥쪽으로는 C나 O가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는 헬륨이 있고요. 가장 바깥쪽에는 수소가 있어요. 자, 이거 봐. 원소들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했지. 네. 이런 중심이 있다 그러면 얘는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됐니?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예성아? 아니요. 봐봐, 어려운 거 없잖아. 이게 외우는 것도 이게 훨씬 쉽지. 네. 그래, 1학년 때 배웠던 것들도 막 들어가니까 이게 훨씬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별의 에너지원을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별의 에너지원으로 들어가자. 자, 별의 에너지원에는 크게 두 가지를 따져두거든. 자, 첫 번째가 이제 별의 에너지원. 자, 첫 번째가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자, 중력 수축 에너지는 자, 이게 어느 때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별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죠. 왜냐하면 별이 중력 수축해서 중심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이 중심의 온도에 의해서 바깥 대기층으로 열이 전달돼서 표면에 1000K가 되면 요게 전주결성이구나 빛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또 중력 수축으로 중심이 1000만 K가 넘어가면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는 별 생성 시 가장 중요한 에너지예요. 그리고 또 별 생성에서도 중요하지만 별의 진화 과정 중 중심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야. 그래서 수소핵융합부터 이렇게 쭉 일어날 수 있거든. 그 다음 두 번째. 자, 수소핵, 자, 수소핵융합 에너지,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있어요. 자, 수소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라고 그랬죠? 주기율성. 주계열성이라 그랬지. 주계열성의 가장 주된 에너지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됐습니까? 네. 별의 에너지원은 크게 첫 번째 중력 수축 에너지. 이거는 별이 생길 때 원시별에서 별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고 그 다음에 별 진화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로 작용하는 게 중력 수축 에너지야.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에너지는 주계열성의 주 에너지란 말이야. 가장 주된 에너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수소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수소 핵융합 에너지. 자, 첫 번째,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네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핵이 되는 과정이에요. 헬륨 핵이 되는 과정이 수소 핵융합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에 이때 이때 질량 결손이 생겨요. 0.7%의 질량 결손이 생긴다. 자, 질량 결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의해 자,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자, 우리 아인슈타인의 식에서 델타 E는 델타 MC 제곱 이런 공식이 가끔 막 책들에 써 있었잖아. 네. 이게 에너지가 되는 공식이에요. 델타 M이 질량 결속, C는 빛의 속도의 제곱배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개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으로 될 때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질량은 누가 더 크냐? 네 개 H가 헬륨보다 질량이 크죠? 맞니? 네. 네. 그래. 요런 과정이 일어난다. 거기 자 그림으로 수소핵융합 반응 E는 MC 제곱 해가지고 나와 있죠? 네. 그거는 읽어보기만 해도 될 것 같아. 됐니? 네. 그래. 이게 수소 핵융합 과정이에요. 반응. 그 다음에 수소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나오죠.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아까도 썼잖아. 주계열성의 가장 주된 에너지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원시별의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1000만 K가 되면은 자, 원시별의 중력 수축으로 자,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를 생산한다. 알겠니? 네. 이게 바로 이 주기활성의 에너지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세 번째. 요게 또 중요해. 요거 시험 문제 또 잘 나와요.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있어. 자, 핵융합 반응의 종류. 요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PP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를 양성자 반응이라고도 불러. 알겠니? 네. 자, 거기 그렇게 써있지. 양성자 반응. 맞니? 네. 자, 얘는 자, 질량은 태양 정도. 자, 태양 정도이고요. 중심 온도는 1000 얼마보다 아래? 음, 1800만 K? 네. 1800만 K보다 낮을 때 일어나요. 외워야 돼. 질량은 태양 정도, 온도는 1800만 K보다 낮을 때 PP 반응이 일어나. PP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즉 수소 원자핵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자, 결과는 뭐가 되냐면은 자, 네 개 수소가 반응해서 하나의 헬륨 만드는 게 결과예요. 이해됐니? 네. 별거 아니잖아. 뭐 외울 거 많아? 아니요. 아니잖아. 그래. 그런데 두 번째는 CNO 순환 반응이 있어요. 자,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날 조건은 있지. 질량은 태양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중심 온도는 얼마보다 높을 때? 800만. 800만 K보다 높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근데 잘 봐. 여기서도 결과는 똑같아요. 봐봐. 결과는 네 개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거든. 결과는 똑같아. 그리고 여기에서 CNO는 무슨 역할이냐면 촉매 역할을 해. 촉매 역할. 자, 촉매 역할은 다른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이란 뜻이에요. 이해됐니? 네.
그래. 이게 바로 수소행융합 반응의 두 가지 종류야. 자, 그러면 거기에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림이 나와 있냐면, 자, 아래가 이게 온도고요. 자, 요게 에너지 효율로 나와 있죠. 상대적 효율. 맞니? 네, 상대적 에너지 효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에 요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 자, 요건 PP 반응이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CNO 순환 반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태양이 여기에 있어.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이 온도가 얼마니? 1500만 K보다 낮 1500만 K죠? 맞니? 네, 그래. 그럼 봐봐. 태양에서는 자, PP 반응만 일어나나요? 네, 아니지. 태양에서 내려봐. 1500만 K에서는 자, 요만큼은 CNO 순환 효율이잖아. 이만큼이 PP 반응의 효율 아니야? 그러니까 네, 어때? PP 반응하고 CNO 순환 반응이 다 일어나요. 이해돼? 네. 근데 PP하고 CNO 순환 반응이 다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반응이 주로 일어나요? PP, 그렇지. PP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이거는 수소행융합 반응일까요? 자, 저 CNO 순환 반응이나 PP 순환 반응은 수소행융합 반응이야, 둘 다. 네, 그런데 또 하나의 노란 선이 나왔다. 저거는 수소행융합 반응일까? 아니, 아니에요. 저거는 헬륨행융합 반응이 되는 거야. 알겠지? 왜? 수소행융합은 PP하고 CNO 저 두 가지 저기에 써놨잖아. 됐니? 네, 그래서 혹시 저기에서 저런 그래프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저 그래프는 수소행융합이 아니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겠구나. 이렇게 알아둬야 돼. 자, 이게 주계율성 이후의 별의 진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에너지원까지야. 됐냐? 네, 자, 예성아 여기까지 외우는 거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없죠? 네, 거봐, 3단원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 지금. 거봐, 3단원 거의 끝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 별의 내부 구조. 이것도 끝날 거거든. 바로 끝날 거야. 자, 별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외우는지 선생님이 두 가지만 알려줄 거예요. 별의 내부 구조. 자, 별의 내부 구조를 보면 자, 주계열성은 아까 크기가 변한다 그랬어, 안 변한다 그랬어? 정역학 평형에 있다 그랬잖아. 네, 수축하려고 하는 중력에 의해 수축하려는 힘과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이 같으면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맞죠? 네, 그러니까 주계열성 별은 절대로 크기는 변하지 않아.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역학 평형이 나오잖아. 자, 정역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계열성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게 바로 정역학 평형이에요. 됐니? 네, 자, 거기 봐봐. 주계열성 단계 별은 모두 정역학 평형에 있으므로 별의 크기는 일정하다. 이렇게 그 말을 또 쓸 필요 없잖아. 두 번째, 별의 내부 구조를 볼 거야. 자, 이것도 그냥 바로 이렇게 알아두면 돼.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있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여기에 핵이 있어요. 핵.
그 다음에 여기에 복사층이 있어. 자, 이 복사층은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공간. 빈 공간인데 글씨가 막 붙어. 빈 공간. 그 다음에 바깥층이 대류층이 있어요. 자, 대류층에서는 말 그대로 대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 알겠니? 네,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네.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중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핵이 있고요. 핵에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그림이 여기에 붙어 있어. 이거를 대류핵이라고 불러요. 대류핵. 그 다음이 바깥이 복사층이야. 이런 그림이 돼 있으면 질량이 매우 큰 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지.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잘 봐. 요런 구조를 갖는 놈이 최종으로 보면은 어떤 구조가 된다 그랬어. 거기에 C하고 O가 있고 헬륨하고 여기에는 수소층이 있다. 이렇게 그려놨죠? 네, 요런 단면을 가진 놈은 자, 별의 내부에 F, FE 그 다음에 S나 SI 그 다음에 MG, O 그 다음에 네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쪽에 C나 O가 있고 헬륨이 있고 그 다음 수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아까 쓴 거 외우고 나서 요런 구조를 가진 것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됐어요? 네. 이게 별의 내부 구조를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 아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